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몇 분은 거기에 지금 참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전에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습니다. 나중에 이 강의를 듣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이거 다 안 키셔도 상관없는데 잠시 후에 이제 자기소개할 때는 여러분 잠깐 여러분 화면 보여주시고, 물론 다음 주에는 참 또 추석이라서 저희가 또 수업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렇게 줌 부분이 별로 저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은 진행하는 이유가 이번 주 또 이렇게 빠지고 다음 주 어쩔 수 없이 빠지다 보면 나중에 또 입학 시즌 되면은 또 그때 뭐 수시 때문에 또 한번 빠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1월 달까지 강의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다 얘기를 하고 오늘은 줌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도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또 다음 수업이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좀 짧은 시간 내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먼저 본 수업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이번 학기에 이제 화장품 산업 전략에 대한 분석, 또 사례 연구에 대한 강의 의뢰를 받고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강의 준비 자체가 뭐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 이상의 어떤 뭐 전략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실제 사례들을 좀 찾은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제 뭐 제가 다른 수업 때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화장품의 어떤 이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에 대한 뭐 이런 전략 분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론보다는 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새로운 시각을 갖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또 어떤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뭐 짧지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담는 시간들, 특히 뭐 지금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석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대학원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습득보다는 지금까지 지식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은 여러분의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가급적이면은 뭐 지난 학기 수업 때도 제가 수강 평가에 대한 걸 들어보니까 좀 토론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부 의견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좋죠. 제가 좀 여러분들이 토론의 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좀 객관화시켜서 이제 한번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원하는지, 또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중간중간 좀 참고를 하면서 같이 뭐 전체 풀 시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기회를 내서 그런 토론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굳이 여러분이 뭐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록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을 좀 기초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했던 거는 비즈니스와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학연사에서 나온 책인데, 두 번째 보이는 이 책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떤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좀 많이 내려놔서 이제 이걸 좀 참고했고, 그 베이스를 해서 이제 사례들을 거기다 하나씩 살을 붙여서 제가 강의록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교재로서는 이제 마케팅 원론, 마케팅 원론 책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브랜드 관리, 그다음에 많이 활용했던 것이 이제 기업의 홈페이지, IR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사례 연구 및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의 이제 과제 발표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인데 기업 전략의 사례 분석.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너무 정해놓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개 기업을 이렇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샤넬과 크리스찬 디or.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한 회사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기업에서의 이 브랜드 전략. 뭐 화장품 회사니까 뭐 샤넬 모르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어떤 기본적인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런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얻게 된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기업 전략 사례를 로 이제 가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국내 성공 브랜드에 대한 사례 분석입니다. 요건 제가 특별히 어떤 브랜드를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름 성공한 브랜드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그 성공 브랜드의 전략, 또 마케팅 활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과제를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과제를 제가 이렇게 제출을 얘기할 때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몇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셔야 되냐.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에다가 발표를 다 하시겠다는 건 한 장에 하시고 나는 50장이 필요해. 50장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지침을 드리자면은 한 4, 5페이지 정도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이때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 인터넷 당연히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서칭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계시지 않는 한 그건 뭐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허용을 하는데 그거로만 정리한 거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제가 언급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의 의견을 좀 포함시키는 한 페이지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어떤 자료에 대한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의견을 좀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 저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과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평가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석, 제가 기준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이 출석입니다. 그래서 출석을 가급적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부득이 뭐 요즘은 코로나가 아예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몸이 이제 좀 아프거나 이래서 이제 결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사전에 어떤 결석 사유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주시거나 근거를 내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 발표는 일부 이제 포함을 시키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제가 평점을 좀 매길 거다 하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제 목도 좀 잠깐 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좀 답답한 이 목소리 저도 답답한데 듣는 여러분이 더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수강 동기하고 그다음에 물론 이 과목을 한 과목 듣는다고 해서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수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부분들, 목표로 하는 부분들 그런 얘기들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기소개는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대학원 강의 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학원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저보다 오히려 더 지식적으로 많은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지혜 측면에서는 이거는 또 가누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대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부분들이 옆자리에 있는 동료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1위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답니다. 이제 임원이 되면은 유럽에서 가장 유럽의 하버드를 할 수 있는 인세아드에 이제 강의를 이과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를 배워오러가 아니라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이제 명함 개수를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지 부분을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의아스럽죠. 인세아드에 1년 강의료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은 한 억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보내는데 명함 하나 받아오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좀 공감이 될 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로레알에서 임원으로 됐다는 거는 지식적으로나 그 사람이 역량적으로는 일단 다 검증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로레알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업적인 협업이라든지 서로 지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갖는다는 것이 로레알 기업에서 본다면은 엄청난 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실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로레알에 있는 임원들을 이제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신사업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브랜드 M&A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제 개인적이지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동기생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그래서 자기소개 시간을 짧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 화장품이라는 목표는 똑같지만은 뭐 어떤 분은 연구 분야, 어떤 부분은 또 마케팅 분야, 어떤 부분은 뭐 학계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의 서로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거에 좀 게을리하지 마시라 하는 어떤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할 때 일단 제가 3분 스피치를 드릴 겁니다. 대략 뭐 3분 동안 유지를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가 지나갈 거고요. 그래서 제 소개가 끝나면은 막바로 자기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왜 이 수업을 듣게 될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 수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더 좋습니다. 오늘따라 제 목소리가 드디어 이제 한계에 차기 때문에 빨리 이제 넘기긴 할 건데 저를 좀 편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좀 길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에 대한 얘기를 지금 4년, 2년째인가요? 그렇죠. 거의 4학기째, 5학기 가까이 되는데 계속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신여대대학교 뷰티 산업학과에서 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주로 이제 화장품의 마케팅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과에서는 뷰티 창업도를 가지고 학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현재 저희 학교에서 서울시하고 서울시 과제를 따서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뷰티 아카데미,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이제 창업 과정을 제가 책임 교수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숙명여자대학교도 제가 꽤 오래 한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저희 대학원의 김 원장님 때문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있었지만은 숙명여대는 제가 한 12년째 한강대학원에서 외래 교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강좌도 따로 특별히 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험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어저께 제가 저녁 때 온라인으로 수업이 있었는데 마침 제 수업을 하면서 오늘 시험 보는 그런 대학원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또 김지영 님이 시험을 본다고 그랬고 다른 몇 분이 또 시험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고, 저의 첫 캐리어는 LG 생활건강, 지금은 LG H&H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명까지 지금 바꾸고 있는데, LG 생활건강, 그 당시에는 LG 생활건강이 아니라 이제 주식회사 럭키라는 회사 기업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LG가 잘 아시는 골드스타하고 결합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LG 골드스타, 이것이 축약된 것이 LG, 현재 LG입니다. 아무튼 연구원으로 처음 입사를 해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마케팅 부서로, 개발 부서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었고요. 1992년부터는 좀 저한테 기회가 와서 프랑스 파리 초대 지사장으로 나가면서 이제 해외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시기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들이 저한테 많은 것들을 보게 해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LG에서는 제가 한 15년 정도 생활을 했었고, 단일 회사로 본다면 가장 오래 근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엠프라니는 이제 CJ 그룹에서 이제 탄생시킨 브랜드였는데요. CJ로 제가 자리를 옮겨서 엠프라니를 브랜드 탄생에 같이 기여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주로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요. 엠프라니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는 제가 첫 임원으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됐었고요. 저한테는 되게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경험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보령 메디앙스를 더 다니고 싶었었는데 한 번 이렇게 이직을 하니까, 저 시대에는 이직이 그렇게 그러니까 빈번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한 번 하니까 자꾸만 헤드헌터에서 이렇게 미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령 메디앙스를 1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저한테 다른 제안이 들어왔죠. 그 제안이 뭐냐면 나들이 화장품의 대표이사 자리였습니다. 너무도 매력적이고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연구원부터 CEO까지를 다 해본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것들도 나름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은 되게 매력적인 그런 제안 때문에 제가 나들이 화장품의 대표이사라고 했는데 또 아쉬움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나들이 화장품이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어, 우리나라에서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기업이었고, 그다음에 트윈케이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노센트라는 브랜드를 출시하기도 했던 그런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회사 이름조차 바뀌어 있고요. 거의 이제 없어진 부분이 너무도 아쉽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 후회를 갖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후에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라고, 지금 차바이오텍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 지금 돼 있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바이오 코스메틱, 줄기세포에 관련된 화장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제가 이제 오너분하고의 뭔가 좀 철학이 맞지 않아서 제가 그만두게 된. 음 그렇지만은 뭐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을 못해서보다는 저하고 철학이 안 맞는 부분에서 제가 경영을 한다는 자체는 되게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제 화장품 기업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전문 기업, 이 WK 마케팅 그룹은 제가 CJ에서 엠프라이를 같이 출시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이제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그 10여 년 정도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뭐 정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물러날 때를 좀 결정을 하게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푸른 소나무 뷰티 경제연구소라는 제 개인 기업체를 만들어서 현재 대표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중소기업, 인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그런 강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구원부터 CEO까지 꿈을 이뤘던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화장품의 1세대는 아닙니다. 저의 선배들이 있고요. 방금 전에도 이렇게 카톡이 오는데 보니까는 그 나들이 화장품의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김동록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나들이라는 인연 때문에 이제 만나 뵙게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카톡으로 어 카톡 친구로서 이제 서로 정보도 주고 안부를 묻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그분들이 이제 1세대죠. 1세대에 대한 부분이 지나가고 저는 사실은 어찌 보면 태동기부터 성장기까지를 함께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많은 부분을 경험적으로 사례 정도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88년도에 수입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수입을, 이 당시에는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헤레나 루빈스타인이라는 브랜드를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많이 한 거는 사실은 뭐 불명예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수입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 이후에 절치부심을 하면서 10년 만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한 회사에 제가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게 이제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1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88년도에 100만 불을 수입을 했었고요. 98년도에는 1000만 불을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보건복지부 이제 화장품 산업발전기획단, 요 발전기획단은 저희 우리 그 김유덕 원장님이 또 민간 단장을 맡아서 저랑 같이 자문위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활동에 대한 뭐 공로로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되게 이제 가문의 영광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험 보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 의뢰를 받아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는 시험을 한번 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1회 때 아주 멋모르고 이 자격증에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운 좋게 땄어요. 이때 합격률이 33%로 가장 높았었고, 진짜 운이 좋았다는 게 뭐냐면 저는 꽈락을 간신히 면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조 및 품질 관리 부분인데요. 이제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은 그것이 꽈락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평균 점수로는 60점을 간신히 넘겨서 제가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게 제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또 그런 뭐 저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기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도 계실 거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험이 인접하면은 좀 특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고 들으시면 어떤 전략으로
이 시험에 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낮추고 여러분의 개인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가 강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 화면에 가장 먼저 나와 계신 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권민지. 네. 아, 잠깐만요. 네? 녹화를 하고 있어요. 예, 하시면 됩니다. 저 얼굴 보이나요? 옆으로 보여요. 아,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옆으로도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거의 90도 꺾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지금 뭐 그거 네. 예. 제가 이렇게 하고 볼게요. 네, 저는 석사과정의 권민지라고 하고요. 저는 학부 과정에서 화장품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같은 분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 과정에서도 마케팅 쪽을 함께 전공하여서 이 수업을 수강하면서 화장품 쪽 기업의 전략을 아마 알아보고 각 기업마다의 차이를 비교하고 성공 사례도 알면서 저 평소 관심 분야인 화장품 산업 쪽에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제 수업 동기이자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시면 돼요. 3분을 하는데 거의 30초 하셨죠. 그렇죠? 3분이라는 게 되게 깁니다. 시험 볼 때는 3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데 왜 내 발표는 이렇게 너무 길까? 좋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두 번째 민영이님.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학교세요? 네, 학교입니다. 그러실 것 같았어요. 저는 박사과정에 있는 민영희라고 하고요. 현재 그 코바스라고 하는 파주 소재의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근무 분야는 연구소고요.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마케팅 수업을 교수님께 3학기째 듣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에만 있다 보니까 마케팅 마인드를 이해하고 싶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점점 짧아집니다. 본인 자랑 좀 하세요. 지금 그냥 박사 자랑? 과정에 있다는데 박사 지금 막판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논문 많이 보세요 하는 본인의 지금 고충들도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첫 번째 1학기 때 제가 지금 4학기에 있는데 1학기 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1년에 한 50편 정도의 논문을 봐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3학기에 와서 한 50편을 본 것 같고 지금 주제를 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본 만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후배들한테 더 너도 고생 좀 해봐라 하는 그런 심보 같은데 전혀 후회스러움이 안 느껴져요. 그래요? 예, 미리 미, 준비하라는 의미인데. 미리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제가 농담이고 어쨌든 좋은 어떤 선배로서 또 아무래도 민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화장품 학과로서 처음에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박사과정은 아마 제가 볼 땐 1호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학교에도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지만은 어찌 보면 약간 그 화장품을 좀 베이스로 한 철저하게 화장품 베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를 따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아 내가 박사가 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는 되게 큰 의미를 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남은 시간 동안에 아주 연구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지연 님. 보이는 건가요? 예. 잘 보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를 하고 있고요. 학부 때는 뷰티 디자인 쪽으로 하다가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들어온 이유는 화장품 쪽 관련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이 수업을 들은 이유는 제가 마케팅, 화장품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 마케팅 수업이 1학기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마케팅 쪽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듣고 싶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점 짧아집니다. 아,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뷰티 디자인을 했다는 게 디자이너 공부를 하셨어요? 산업 디자인 이런? 아니요, 산업 쪽은 아니고 그냥 실무 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학교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체에 있으세요? 학교만 다녀요. 그러면 그 화장품 회사에 이렇게 근무를 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아직. 음. 학교 쪽에서만 계속 있었고 네. 본인은 이거 여기 이제 마케팅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석사 과정이 끝나면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꿈을 꾸시나요? 어, 솔직히 말하면 논문도 마케팅 쪽으로 쓰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마케팅 쪽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거 찾아봐서 화장품 기업이나 브랜드 이런 거 음. 차이점이랑 뭐 비교 많이 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리얼리티 코로나 확진자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나중에 지연 님한테 조언은 다른 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얘기를 드려 볼게요. 일단 논문을 앞서서 우리 민영님 얘기도 좀 잠깐 드렸듯이 논문이 생각보다는 쓰려고 그러면 막상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박사과정은 제가 50 편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실제 제가 막 논문을 찾아다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석사를 만약에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2 학기예요 벌써. 그럼 금방 지나가요. 2 학기에 들어왔다는 건 2 학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에 쓴다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은 님이 지금 생각처럼 해서 논문을 쓰고 싶다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판에 '아 저 시험 볼래요.' 하고서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행히도 제 경험에 의하면 '아 그냥 시험 볼래요. 논문은 박사과정 가서 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논문 10 편을, 그러니까 지은 님은 10 편이에요. 10 편을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른 속도로, 근데 아까 몇 개 봤다는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그냥 읽어 보세요. 10 편을. 그러면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설을 쓰는데 보면 기승전결하듯이 논문의 기승전결이 보여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쓰기가 좀 쉬워요. 근데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만 주제를 먼저 정해요. '나 이거 하고 음. 싶어.' 하는 주제를 하다 보니까 그 주제가 논문이 될지 안 될지를 자꾸만 고민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소위 말해서 폼에 우리 플롯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플롯에 맞는 논문만 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논문들 10 편을 쭉 읽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이 논문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형성이 될 건가, 그걸 한번 그려보면 이것이 논문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참고가 좀 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지은님이 지금 뭐 사회적 경험 부분은 아직 없지만 학교 쪽에서 계속 마케팅에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뭐 학교에서 계속 남아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맨 밑에 계신 분이 누구지? 누구세요? 지금 화면 키신 분? 이름이 안 보이지? 예. 미리님인가요? 아니구나. 아, 승민님이구나. 정승민님. 이름이 안 보였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세요? 아, 예, 약하지만. 아, 이거 빼고 예, 이거 뺄게요. 예, 하세요. 이거 뺄게요. 안녕하세요, 정승민입니다. 요즘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 3학기 정승민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지난 학기 첫 시간에 자기소개 시간에 참석 못해가지고 오늘 좀 3분을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박사 3학기이고요. 마케팅 관련해서 사실 뭐 전문적으로 마케팅 원론을 이렇게 마케팅 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석사 과정에서 수업을 또 3학기 정도 진행을 하고 했었어서 교수님 수업을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저는 하는 일은 엔잡러예요. 그래서 20년 정도 TV 홈쇼핑에서 뷰티 전문 상품들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프리랜서 쇼호스트랑 전문 게스트로 이제 일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방송 쪽보다는 홈쇼핑 벤더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벤더사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상품을 홈쇼핑에 맞는 상품들을 소싱을 해서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제안을 해서 그 상품을 개발을 해서 홈쇼핑에 런칭을 하기도 하고요. 수입 상품을 소싱을 해서 홈쇼핑에 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품이 주어지면 그거를 홈쇼핑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여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 시장이나 요즘에는 홈쇼핑 시장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나 이쪽 공구 시장이나 이쪽도 조금 보면서 사부작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직접 모바일 라이브도 해보고 그런 전체 화장품 시장을 조금 이것저것 경험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마케팅 업체에 이제 비용을 주고 하면 제일 수월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렇게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이제 직접 브랜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씩 다 경험해 보면서 이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교수님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들이 가는 방향들을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수업을 듣게 됐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런 많은 간접 경험들과 제가 또 많이 찾아보고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또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네, 3분 됐나? 네, 다른 분보다는 훨씬 길었습니다. 네. 그래도 3분은 못 채우는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네, 더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 처음 뵀던 게요. 예전에 코스인에서 제가 이제 홈쇼핑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홈쇼핑 화장품 시장을 전망하고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그 다음 해를 전망하고 이런 것들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2016년, 7년 그때쯤인가? 예전에 코스인에서 하는 그 행사에서 교수님 처음 뵌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맞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정승민 님이 강의도 하시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음, 네. 역시 이번 멋진, 학기에는 안 합니다. 아무튼 멋진 교수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뭐 같은 마케팅을 강의한다면 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왕이면 후계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제가 강의 교재를 다 주는 것이 뭐 이렇게 후계자가 아니라 그냥 제가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좀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런 걸 이어받아서 강의를 좀 이어가는 분들이 생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가끔은 좀 코칭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정승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활동력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 네. 홈쇼핑 쪽에 아까 이제 그런 것도 또 확실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홈쇼핑에 지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시장 자체의 흐름을 보면 홈쇼핑이 되게 어렵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직접 해주면은 제가 어떤 가설을 세운 부분들이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반갑기도 해요. 그냥 뭐 어떤 애널리스트라고 그래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화장품 산업 현황을 하는데 그냥 뭐 대충 이런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마케팅을 하면서도 마케팅이 말을 잘해서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직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려면은 항상 뭔가 팩트 베이스로 뭔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런 부분들을 좀 검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 홈쇼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결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정승민 님이 이제 벤더 역할도 하시고 벤더가 해야 되는 일들도 되게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형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맷이 그동안에 본다면은 누군가 벤더가 소싱을 해서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방송 동행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홈쇼핑을 이해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패단이 뭐냐면 항시 보면은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승민님이 이제 벤더 입장에서 보면 소싱을 해서 왔더라도 내가 어쨌든 아까 뭐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어쨌든 내가 독립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사오는 돈도 들어와야 돼. 만드는 데도 들어가야 돼. 이걸 팔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면 손익에 따져보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그럼 내가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홈쇼핑이 그동안은 어찌 보면 갈치를 했다 그러면 갈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승민이 같은 좋은 어떤 역할을 해준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왜? 내가 수익이 안 나니까 나 이거 못하겠어. 자, 이런 부분을 서로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아까 1인 미디어에 대한 것도 잠깐 라이브 커머스처럼 만들었지만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소스를 가장 잘 갖춘 데가 사실은 홈쇼핑이에요. 방송국이라. 그럼 얘네들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서 제품을 팔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오픈 플랫폼을 시작하면은 승민님이 내가 가져갈 수익이 더 높아져요. 내 능력과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홈쇼핑이 앞으로 그런 오픈 플랫폼으로 바뀌지 않을까.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사든 안 사든 빌려주는 개념으로 바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벤더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 주어진 시간에 어떤 타겟한테 내가 어떤 상품을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뭐냐면 홈쇼핑이 편성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쉽게도 화장품을 잘 몰라. 고객도 잘 몰라. 관심도 없어. 왜? 나는 방송 동안에 시간을 팔아서 나는 수익을 얻으면 돼. 이거에만 관심이 있거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야. 그런 시장은 저는 충분히 빨리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변화를 갖다가 미리 조금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은 승민님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수업을 하다가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긴 시간 발표를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영주님, 김영주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몸은 영주-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아요. 네. 영주님은 지금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집입니다. 이제 출발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야 돼서 출발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다음 수업이 있어서 가셨을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우선 빨리 소개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박사 4학기 과정 중에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 수업을 듣는 이유는 제가 마케팅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마케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뀌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그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이전에 없었던 마케팅 기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인제 지난 학기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많이 좀 경험을 했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조금 더 배워보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게 됐고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가 올 초까지는 리조트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좀 인제 그만두고 논문하고 인제 강의 이런 것들에 쪼끔 매진을 하고 싶어서 인제 고런 쪽으로 인제 생각을 좀 바꿔서 그만두고 인제 논문 쓰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가지 뭐 경영 쪽에서 이론을 많이 배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현재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마케팅도 여전히 배워야 되는 과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인제 다시 한번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인제 마지막 인제 논문 학기를 1 학기 남기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많이 찾아가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마케팅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요렇게 그냥 저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은 복정은님. 네, 안녕하세요. 저 운전 중인데 아, 차가 그러시구나. 막혀서 도착을 못해서 화면을 안 해도 될까요? 나중에 아니면 하실래요? 네, 제가 빨리 갓길에 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뒤가 괜히 또 위험하니까. 시간 되시면 아, 나중에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가 누구냐? 이게 구원한? 권한님. 예. 권한님. 권한님은 혹시 국적이 어디세요? 중국? 안 들려요. 됐어요. 혹시 지금 네, 저희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사람이에요. 예. 네, 중국이시고. 지금 현재 네. 계시는 데는 학교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직 집에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자기소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예. 저희 박사 과정은 관낭이라고 합니다. 그 석사 과정에도 피부 관리, 피부 전공은 공부하고 그 박사 더 전문적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박사 과정을 신청은 했어요. 저희 화장품 분야는 그 석사 논문 쓸 때 그 이론적 배경 화장품 분야 화장품 산업, 화장품 마케팅 같은 거 그것도 많이 찾고 이런 분야도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음. 네. 예.
할 얘기 많죠. 막 답답해서 아니, 그렇지. 예. 그러면 권아님은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 1년 됐어요. 2년, 1년. 1년. 예. 근데 그러면은 석사 과정은 어디서 하셨어요? 중국에서? 석사 과정은 저번 학기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듣고 그리고 3학기차부터 석사는 논문은 쓰려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왔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오히려 본인한테 더 나을 수도 있네요. 현지에서 이렇게 네, 온라인 수업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네. 아까 피부 관리 쪽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니면은 피부 저희 대학교 졸업할 때 그 피부 관리는 관련 일이 많이 했는데 그 석사 갈 때는 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중국은 어디 실례지만 어디? 산시 혹시 교수님 들어나? 산시. 딴시요? 예. 잘은 모르겠어요. 워낙 뭐 중국이 크니까 싼시는 들어본 거. 오케이. 조금 북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예. 북쪽은 저는 뭐 저기밖에 몰라서 심양이나 이런 데밖에 아, 몰라가지고 네. 저는 중국 간 지가 꽤 오래전에 갔었어요. 1998년. 오. 그 당시에 네. 이제 LG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가 많아서 네네네. 동북 삼성 쪽에 좀 많이 갔었고 이후에 네. 이제 뭐 상해도 몇 번 가보고 워낙 크니까 나중에 고난님하고는 수업 시간에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잘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그 다음에 정혜일님. 이게 막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혜일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격리하고 있어서 왜 머리밴드예요? 아니면 그게 저거예요? 풀밴드. 해열 시트 아, 열이 열이 계속 나요? 나가지고 예. 난 열은 없는데. 목만 아파서. 그래가지고 예, 계속 기침 나고 그래서 혜일님이 더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힘들겠는데? 1분만 하세요, 1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 4학기 4학기 하고 있는 정혜일이라고 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화장품 원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마케팅 수업 들어오게 된 이유는 고민 좀 많이 마지막 그 수업이 있는 학기다 보니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뒤늦게 변경을 했는데 마케팅은 그냥 제가 보고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광고 정도에만 그쳤는데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듣고 하면 이게 어떤 기법이고 어떤 타겟을 해서 선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내용까지 알 수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마지막 학기 수업으로 마케팅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혜일님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혜일님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내심의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는 되게 고맙네요. 뭐 제 의도 자체는 좀 그런 부분을 갖고서 의도를 하지만은 또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석해 주기를 바라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보람이 느껴집니다. 혜일님은 아무튼 우리 수업 때 보면은 항상 우렁각시 같이 많은 힘든 일들을 우리한테 솔선수범해서 그래서 코로나 걸렸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 어쨌든 그 같은 동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해서 제가 그냥 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고요. 네, 하여튼 말하는 것 감사합니다. 자체가 되게 힘들하는 거 저 네.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장아정님은 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장아정님 자기 소개해 주실래요? 네, 네,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아종입니다. 저는 석사 2학기입니다. 마케팅을 좋아해서 더 많이 브랜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수강 신청했습니다. 이 수업 끝난 후에 제 목표는 앞으로 광고에 딱 보면 이 브랜드 의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더 많이 더 많이 마케팅 지식을 배우고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하정님은 저한테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단톡방을 묶을 때 연락처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이제 초청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초청을 해주셔서 들어오고, 그다음 저한테 이제 특별히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그 과정을 일단 네. 그거에 예, 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청강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이지연님 있거든요. 이지연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들어와서 같이 한번 수업을 듣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어디에서 들 수 있습니까? 동대문에 있어요. 어, 동대문 DDP라고 있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여기 이지연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네. 단톡방에 같이 있어요. 이지연님이 거기 우리 TA 선생님이라서 상세한 걸 해줄 네. 거고, 재현님은 아정님이 청강으로 그 수업을 듣겠다니까 한번 나중에 상세한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아정님은 지금 한국어를 중국에서 배웠어요. 네?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예. 학과에서 배웠어요, 교수님. 중국의 학교에서. 네. 혼자 독학을 한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네. 그 아직도 소통하는 데는 좀 되게 어렵죠. 이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말하거나. 네, 이제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뭐 좀 지내다 보면 또 나아지겠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만나다 보면은 자꾸만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선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나아질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학교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제가. 네. 네, 발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강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계세요? 강현재 원장님, 네, 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서울역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이게 저거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아예 느긋하게 오셨네. 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좀 해결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오케이. 어떻게 돼서일지. 네, 방금 내려가지고 지금 지하철 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이제 박사 2학기 됐고요. 지금 하는 일은 대구에 있는 대구 한의대학교에서 KGT 학부 학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화장품 산업을 경제 총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데, 네, 원장으로 일하는 지가 지금 2년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라서
그래서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요. 네. 네. 화장품 듣다 보니까 실제로 그 화장품 마케팅이나 일반 기업 마케팅이랑은 차이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실제로 그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화장품 쪽에 조금 특화된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도 수강 신청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화장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좋은 배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들리세요? 원장님이 좀 길게 끌어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서는 잠깐 자리를 중간에 비웠구만. 끊긴 줄 알았어요. 잠시만요. 아니, 오래 끌어줘서 역시 원장님답게. 네. 하여튼 잘 오시고요. 네. 올해 이번 학기는 아마 그 동행하는 광나영님이 같은 시간에 차는 안 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급한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라이브 생중계 중에 제 앞에 또 누가 또 수업 듣는 한 명이 또 제 바로 앞에서 네, 플랫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번 학기에는 외국 분들이 꽤 계시는구나. 시아님? 시아님은 언제 들어오셨지?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 저 대만에서 온 현리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 3학기이고요. 그리고 대학 전공은 완전 다른 분량, 교육적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졸업하고 뷰티적 일을 하다 보니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K-뷰티도 좀 인지도가 높아서 그래서 한국에 오고자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석사 과정 공부하고 있고요. 지나기도 교수님 강의를 들었고 재미있게 들었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 쪽도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학기도 교수님 강의를 선택을 했어요. 네. 지난 학기 수업 들으면서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하기 쉬웠어요?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도 보면 이제 글로벌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어도 글로벌 언어를 쓰긴 써야 되는데 또 그런 네. 시기가 오겠죠. 시아님이 빨리 졸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네. 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강의할 때 네. 중국말로 이렇게 강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K-뷰티. 네.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시아님도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지희님. 혹시 저 보이실까요? 예,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석사 2학기 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도 뷰티 산업학과 저희 지금 성신여대 자대 나왔고 학부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조금 더 깊게 배우고 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일단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제약회사 더마 코스메틱 쪽 제품 개발 기획하는 BM 역할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프로캄이라고 브랜드 명처럼 프로바이오틱스 배양액이 함유된 화장품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개발 기획 쪽만 하고 있기도 한데 마케팅 쪽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서 약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좀 이 수업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 지인이 누군가 했어요. 아니 카메라가 밑에서 올려가지고 이분 누구지 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되게 익숙한 사람이야. 이지님이 지난 학기 제 수업 들을 때 항상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를 아주 되게 부담스럽게 만드신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말투에서 그러니까 말을 딱 멘트를 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익숙하지? 내가 처음에 이름만 생각하고서는 누구실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 멘트부터 딱 그러다가 갑자기 제약회사가 나와서 더 확신을 하게 됐고 이분의 모습이 이랬었나? 마스크 쓸 때하고 벗었을 때 차이가 많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되게 씩씩하고 이번 학기도 또 맨 앞자리에 앉으실 거죠 또? 거의 지정석처럼 제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낳거든 그때 가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름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연님은 안 했죠. 김수연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할까요? 화면, 인사분들은 화면이 안 보이나 봐요. 죄송합니다. 보여요 지금. 잘 보여요? 보입니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앞에 분들은 기존의 성신여대 임대학원에서 과정을 듣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번 학기 박사학위 처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사실 지금 제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시험 볼 때 그 관계에서 일본인들 과연 참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일본에 2000년 초반에 들어와서 벌써 20년 이상 일본에 있기는 하지만 업무적인 특성상 한국하고 일본은 워낙 거의 반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신여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서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 대학원에서도 일본의 성신여대 대학원 졸업하고 광고회사 쪽에서 패션 마케팅 광고 쪽을 하다가 조금 더 패션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게 2000년 초 1999년이요. 나이가 이제 나올 텐데요. 저도 경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3분으로 오히려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뷰티 쪽보다는 패션 마케팅 쪽으로 워낙 오래 일을 했었고 뷰티 쪽은 오히려 제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일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한류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하고 패션이 같이 연동되고 또 거기 뷰티랑 같이 연관이 되면서 제가 있는 포지션이 그런 업무적인 의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많은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실 코로나가 좀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도 사실은 기본 업무 이외에도 뷰티 관련된 지인들이 워낙 한국에서 일본 유통 쪽을 좀 도와달라는 지인들이 많아서 많이 도와주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말을 하시니까 당황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뷰티는 가장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패션 마케팅을 하는 유통이 롭트 파르코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유통 형태를 크게 4가지로 보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버라이티 숍이라고 하는 막 그 유통 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벤더 회사이긴 한데 그 벤더 회사가 이제 어쨌든 그 일본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사업 다각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예 브랜딩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PB 브랜드이기도 하지만요. 그 조직이 하나가 새로 런칭이 되면서 제가 거기에 영입이 돼서 그래서 현재 저희 업무는 우선 한국 브랜드 개발, 그 다음에 일본 브랜드의 한국 그 제조에 이제 연결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에 있어서 한국 브랜드와의 콜라보 마케팅 이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제가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일본에서 이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모든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를 아무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 마침 제가 이제 모교에 이런 학과가 있다고 해서 너무나 이제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일정의 무리를 각오를 하고 또 회사의 배려를 받아서 이번 학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서울에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아, 학교에 계시고 네네. 이번 학기 내내 학교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계실 거네요, 한국에. 사실은 그거는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학교 다니는 거 주변에서는 그러다 저기 좀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때도 거의 1번을 뭐 저는 PCR 검사 한 40번 한 것 같은데요. 예. 거의 격리를 각오하면서도 다녀야 될 일이 너무 많았고, 근데 다행히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직원들에게 분산하고 내년 1월에 저희 일본의 대표님이 조금 얘기를 좋게 봐주셔서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전속을 한국의 대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만 조금 사실은 조금 계속 일본을 일주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3주 한 번 갔다 온다든지 하고 10월 13일은 결석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네. 엄청나게 액티브하게. 네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네. 또 일본에서 이렇게 계시고 제 이제 강의 네. 내용에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일본 사례들이 몇 개가 지금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시세이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팡클이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 네. 오히려 우리 김수현님한테 더 조언을 얻을 걸 그랬어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한택수 교수님 그 수업 강의, 저도 원래 일본 대학원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은 뭐 학부에서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외 현지에서 공부하는 거의 가장 특징은 이제 거기 현지에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가 가장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냥 긴장감이 살짝 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팩트를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분석이라는 부분은 어떤 정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김수현 님도 좀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뭐 경력으로 봐서는 뭐 경영 공부도 하시고 공부뿐만 아니라 아까 패션에 대한 것 또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협업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 협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나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서 막 다 해결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서 꾸면은 혼자의 꿈이 될 수 있지만은 여럿이서 같이 꾸게 되면은 현실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꿈을 자꾸만 알림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죠. 아니면 소스를 주든지 정보를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도 나한테 같은 꿈을 이루게 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단 그 저희 대학원에도 또 이제 많은 이제 어찌 보면은 나이로 보시면은 연배시지만은 기수로 본다면 또 선배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시간이 되면 학교에서
다음 주는 참 우리가 수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 주 추석 지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명은님, 황명은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황명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화장품 쪽 관심 많아서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랑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 화장품 시장랑 한국 화장품 시장을 좀 비교하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한국 시장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학기 교수님 수업 듣는데 너무 재밌고 이번 학기도 선택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제가 명훈님이나 아까 시아님도 그렇고 좀 지난 학기에 좀 미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외국 분들을 대상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강의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게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좀 못 해본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또 수강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에 일일이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이제 명은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게 있다 하면 이제 질문해 주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별도로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뭐 수업 시간 내에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 학기는 특히나 더 많잖아요. 지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어울리면서 좀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 나는 외국인이니까 또 국내 그러니까 한국 분들한테 좀 피해를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 시간에 하는 거는 저는 언제나 오케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더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또 혹시 제가 또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은 이렇게 와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아주 간촐하게 그 생일 잘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까지 막 고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보내지 마세요. 아, 네. 부담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차민기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도 성신여자대학교 학부를 나왔고요. 메이크업 디자인 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석사 졸업을 하고 박사 4기로 있는 차민경입니다. 앞에 선생님들이 되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되게 빨리 갔다. 어느덧 막학기가 되었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AP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지금 컨텐츠 개발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내재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이 과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코로나가 걸린 적이 있는데 후유증이 많이 있어서 걸리셨던 분들이나 걸리고 계신 분들은 건강 빨리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배려심도 깊으시고. 근데 수업 잘못 택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게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뭐 아이덴티티 이건 나 이번 수업에는 안 해요. 네. 민경님 다른 수업을 미리 들으셨지 저하고는 처음이죠. 네. 학부 때도 잘 몰랐죠. 네. 그러니까 학부에서도 제가 비즈창업론을 하거나 이러는데 이번 수업에는 그런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지금 원하는 부분을 물론 이제 다른 과목에서 하긴 하는데 이번
좀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긴 하겠죠. 하는데 만약에 차민경님이 원하는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별도로 저한테 나중에 수업 외 시간에 한번 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좀 코칭을 좀 드린다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가도록 하세요. 네, 그렇지만은 감사합니다. 이 수업 자체가 전혀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AP에서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AP 사례도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찾은 부분이고 이제 어떤 부분의 전략이니까 나중에 이제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베이트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그다음에 갑자기 홍하나님이 여기 벌써 나오셨네. 홍하나님. 예. 홍하나님은 내가 마스크를 쓰면 항상 기억을 하는데 마스크를 벗는 순간에 누군지를 몰라와서 그렇게 죄송했습니다. 홍하나님 해주세요. 안 들리나요? 홍하나님? 아,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 교수님이 혹시 저를 못 알아보실까 봐 마스크 끼고 네, 접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2학기생 홍하나입니다. 지난 1학기 때 한 교수님 수업 잘 들었고 또 교수님 수업 통해서 또 제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계기가 많이 되었던 게 인상적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세일즈 개발 쪽 일을 하다가 VIP 이미지 컨설팅 쪽으로 업무를 좀 바꿔서 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기업에서 내부 홍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장품하고 직접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뷰티나 마케팅 이런 쪽은 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부터 항상 저의 관심사였고 저의 업과 어떤 식으로든 항상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박사과정 2학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직 제가 저의 길을 정확하게 찾고 있는 단계다 보니 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또 한 교수님 수업 통해서 제 생각을 좀 많이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 들으면서 저 또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참 메시지가 아주 짤막하지만은 함축적으로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홍보 메시지 전달에 가장 기본을 잘 하시지 않나. 제가 이래서 홍하나님을 자꾸 칭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짧아도 되게 함축 있게 또 제 강의를 통해서 뭔가 좀 본인한테 영향을 줬다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가끔은 두렵기도 하고요. 이게 뭐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혹시 이제 부정적으로 갈까 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내심은 그냥 바라는 거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은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쑥떡같이 받아들여라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얻어가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하나님하고 에피소드는 어쨌든 우리 종강 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누구시지 이분이 마스크를 딱 쓰는 순간에 홍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석자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절대 벗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이제 엄청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만든 어떤 새로운 문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잠깐 아까 이렇게 좀 마스크를 벗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 지금 확진이기 때문에 쓰긴 써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얼굴의 절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람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는 것만큼 믿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난 학기에 좀 죄송스럽고 이번 학기에도 또 같이 멋진 그런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지 않나요? 아까 몇 분 계신데.
유미리님 하려고 그랬는데 유미리님이 저 뒤에 가 있나 보다. 유성희님. 유성희님이 먼저 오는군요. 아, 예. 저 어떻게 봐요? 이 보이는 거 맞아요?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저 부산 살아가지고 예. 기차 내려가지고 강 교수님이랑 같이 지하철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 강유지 원장님 얘기하는 게 우리 유상희님이세요? 네. 지금은 지하철인 것 같은데? 네,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누가 보면 무슨 유명한 유튜버로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터지고. 예, 짤막하게 하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저는 박사 2학기 중인 류상이고요. 내일 학부 전공은 뷰티 쪽 네일 전공하였고요. 석사는 성신여대에서 나오고 지금은 박사 2학기 하고 있고요. 네일 화장품 관련해서 궁금해서 화장품학과 진학하게 되었고요. 마케팅 쪽도 배워보고 싶어서 교수님 수업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에요? 예. 뭐 지금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할게요. 여기서 끝낼게요. 거기는.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지훈님. 지훈님. 오케이, 나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저한테, 야, 얘기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저는 학부 수업은 디자인과를 나왔고 지금 뷰티 산업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석사과정 지금 3학기 밟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뷰티 쪽에 원래 관심이 많았었는데 디자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화장품 쪽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이 가서 그런 다음에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짧게 도망가 버렸는데 우리 지훈님은 제가 아주 지난 학기에 엄청난 인상을 저한테 깊게 주신 분이고 막판에 우리 과제 발표할 때 제가 아주 돌발적인 제안을 해서 나와서 그냥 어리둥절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검색에는 거의 대가입니다. 검색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제 워딩을 전부 타이핑으로 바꿔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미리 노티스를 할게요. 네. 지훈님이 과제 발표 하나를 시킬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제 발표 하나를 시킬 거니까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기대하는 게 커요. 독특해요. 독특해서 제가 자꾸만 워낙 뭐 제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만 드리지만은 일단 독특하고 이게 뭔가 다르면은 눈이 꽂힐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정지훈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잠재력을 봤어요. 사실은 가능성이 잠재력을 봤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그걸 잠깐만 감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펼치는 순간에 아까 그 디자인에 대한 그런 것처럼 훨씬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본인을 많이 사랑하세요. 난 진짜 훌륭해. 나는 진짜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루에 일어나면 한 3번씩은 하세요. 진짜 잘나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엄청난 잠재력이 가진 분이니까 자신을 믿고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워낙 발표를 짧게 해서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기침이 좀 생겨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왔네. 유미리님. 미리님. 안 계신가? 응답이 없지. 유미리님은 나름 또 독특한 부분이, 유미리님은 보면, 마이크 안 돼서, 유미리님은 저한테 또 깊은 인상을 준 게 뭐냐면, 항상 1등으로 오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통계를 안 내봤지만 아마 카운트를 했었으면은 출석 시간 가장 이르게 오신 분이 유미리님 같아요. 항상 고정된 이지인만큼이나 고정된 자리에 항상 앉아 계셨고, 그러면은 미리님을 잠깐 스킵하고 재현님 할까요? 재현님. 재현님은 어디세요? 집이구나. 네. 요새 힘들죠? 제 화면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서.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3기 이재현이고요. 학부는 미용학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한태수 교수님 광고 수업 들었었는데 재밌고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서 이번에도 수강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소심하게. 우리 재현님은 저한테, 그러니까 각자가 저한테는 다 특징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현님을 지난 학기에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특징이 일단 그 염색한 거였어요. 핑크 머리였나? 처음에?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바뀌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제가 자꾸만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래서 되게 미안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그 뷰티 아카데미에 또 TA 선생님으로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하정님이 거기 청강생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나중에 한번 톡으로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 했나요? 발표 안 하신 분? 미리님 되나요 이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네. 네. 아니,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머리가 원래 그렇게 기르셨어요? 좀 자라긴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사과정 2학기 재학 중에 유미리라고 하고요.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조향사 겸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향사 같은 경우는 향 개발이랑 이제 조향이나 아로마 테라피 쪽으로 기업체나 이제 초중고 학생들 직업 체험 이런 쪽으로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브랜드 매니저는 지금 회사에서 그냥 근무하면서 열심히 제품 기획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 학기에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마케팅 부서가 아니지만 마케팅까지 생각을 하고 제품 개발을 고려를 해야 돼서 지난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마케팅 트렌드를 파악한다거나 화장품 산업을 좀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좀 도움을 받고자 다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움을 받았다니까 좋고, 어쨌든 도움이 더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 유근희님이 이제 조향 쪽은 어쨌든 현재 어떤 시장보다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도 아마 좀 더 다른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또 구체적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제가 빼먹은 분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는 다 한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좀 이어갈게요. 제가 뭐 빨리 끝낼게요. 지금 원래는 더 빨리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저 도착했습니다. 아, 주차장이세요? 뻥껌한 거 보니까. 네.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 복정은님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 2학기 중인 복정은이고요. 저는 원래 대학교에서 피부 전공을 했어서 피부 강의를 하다가 이번에 화장품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이랑 마케팅 이쪽을 맡고 있는데 제가 마케팅이 많이 부족해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하여튼 운전하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피부 전공인데 어떤 회사인지 나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 마치고요. 제가 무리하게 여러분 뭐 화면도 켜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여러분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끼리도 이제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하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한 학기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같이 좀 이렇게 수업만 듣지 마시고 같이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진행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제 화장품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제가 스킵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이제 거의 한계 치온 것 같아서 강의 계획서만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추석이 지나서 17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제가 STP 전략을 그때 할 건데 그때 같이 모아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에 대한 이해를 약간 이론적인 부분하고 중간중간에 그 이론과 접목이 돼서 기업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같이 소개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기업에서 잘 알고 계시는 로레알과 루비통 그룹에 대한 LVMH에 대한 것들을 비교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전애들이 어떤 글로벌 전략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소개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한 브랜드만 가질 수 있지만은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5주차에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국내 기업에 대한 국내 탑2 브랜드 기업인 LG와 아모레퍼시픽의 전략 사례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비즈니스 모델 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지난 학기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건데 또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혁신적인 이런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6주차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7주차에는 글로벌 기업 전략으로 해서 시세이도 그다음에 에스티로더를 두 회사를 비교해보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8주차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대신해서 과제 발표를 할 건데요. 해외 명품 브랜드, 아까 제가 샤넬과 크리스천 디오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개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어떤 부분이 성공 요인인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이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저는 과제 발표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때쯤 되면 또 여러분이 MT나 대학원에서 무슨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과목에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표를 목표로 하지만은 여차하면은 발표를 생략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걸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일이 받는 과제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9주차에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때부터는 9주차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큰 전략보다는 좀 세세한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댕기머리 사례와 TS 점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한 건가. 그다음에 10주차에는 프로덕트 전략의 차이점을 해서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김수현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만한 일본의 팡클이라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11주차에는 브랜드 런칭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비오템 사례를 같이 연구해 볼 거고요. 12주차에는 시장 세분화 전략으로서 이제 마스크팩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 어떤 전략이 필요했었을까, 또 현재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온 부분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13주차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드릴 거고, 14주차에는 제가 광고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브랜드 마이그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류에 대한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새롭게 탄생이 되면 처음부터 브랜드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팬덤을 만들게 될 것이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어떤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14주차에 얘기를 할 겁니다. 15주차는 기말고사인데 이때는 제가 발표를 거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국내 화장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성공 요인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그 과제를 발표하는 거로 해서 15주차 이 과정들을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의록은 제가 매주 수업 전에 우리 교육 게시판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사전에 뭐 예습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다만 오늘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이 되면, 근데 제가 뭐 더 이상 코로나에 또 걸릴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합니다만 온라인 강의가 부득이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녹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쉽지만은 이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저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을 빠지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난 학기에도 제가 돌려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지. 그래서 녹화된 어떤 교육 강의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해력이 좀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좀 제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저한테 좀 질문을 해 주시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제가 뭐 시간을 내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보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 학기에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부터는 뭐 일반적인 건데 다음 시간에 제가 목이 거의 이제 쟁기고 여러분들도 이 정도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나요? 뭐 이번 학기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요청할 사항들이야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자, 없는 거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 요 내용은 혹시 이제 오늘 수업을 못 들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녹화된 영상을 우리 교육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일찍 끝나는 거에 대해서 좀 참 그러고 뭐 학교 수업 때 그 얘기를 드리긴 할 건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 지난 학기에도 그랬었고
수업이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쉬는 시간을 한 번으로 줄이고요. 앞 시간에 좀 땡겨서 하고 가급적이면 2시간 15분 내에 모든 수업이 끝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나요? 반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 수업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끝났으니까 다음 수업 준비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쨌든.